당뇨병에 걸렸을 때 약만 잘 챙겨 먹는다고 당뇨병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게 된다면은 당뇨병의 증상인 혈당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합병증은 생기며 오히려 유병기간 연장에 의해서 만성 합병증들은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인슐린을 끊고 약을 끊고 건강하게 다시 되돌릴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과일을 먹게 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꼭 드셔야 될 과일 3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당뇨병이 다른 질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유는 이게 바로 혈관성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인체의 모든 혈관들을 막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당뇨는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우리의 생각, 감정들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셧다운하기 시작을 합니다. 치매에 걸리게끔 하고요. 파킨슨 또는 뇌졸중에 걸리게 합니다. 그리고 당뇨의 가장 잘 알려진 합병증 중에 하나가 바로 망막질환입니다. 세계에서 실명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그 외에도 심장병, 부정맥, 협심증, 핏덩어리인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몸에 독이 쌓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투석을 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망률까지 높이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합병증이 바로 우리 족부의 괴사들로 인해서 사진을 절단하는 환자들도 보게 됩니다. 당뇨병을 유전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살펴봐도 엄마 아빠가 당뇨가 있으면은 자녀분들도 당뇨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당뇨는 유전으로 만들어지는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버드 의과대학에 있는 이 크리스 파머 교수님의 얘기에 따르면은 인체에 있는 게놈을 전부 다 살펴봐도 직접적으로 당뇨나 질병을 일으킨다는 유전자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가지고 있는 그 피와 그 살과 그 영양분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당뇨병의 불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유전자가 정말 질병의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들은 똑같은 질병에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은 비록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라 할지라도 좋은 생활 습관을 하지 않는 쌍둥이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 같은 질병에 걸렸다는 보고가 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당뇨는 유전병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생활 습관과 그 피와 그 조직들을 물러받은 것 뿐입니다. 엄마 아빠의 질병을 타고난 아이들의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 아이들이 당뇨에 더 일찍 더 심한 당뇨에 걸리게 되고 그 후에 후손들이 또 그 병을 타고나기 때문에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당뇨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가로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원인이지 유전은 아닙니다. 당뇨병에 걸렸을 때 약만 잘 챙겨 먹는다고 당뇨병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혈당은 당뇨병의 증상이고 이 합병증은 당뇨병이 점점 심해지는 건데 우리가 약을 먹게 된다면은 당뇨병의 증상인 혈당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을 먹는다고 해서 합병증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약을 먹어서 혈당을 철저히 관리가 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합병증은 생기며 오히려 유병기간 연장에 의해서 만성 합병증들은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약을 먹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당뇨병을 막으려면은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채소와 생과일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저하가 된 거예요. 인슐린이 저하가 됐다는 것은 췌장에 있는 랑게란 섬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데요. 당뇨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베타세포로 가는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서 영양소, 산소, 결핍으로 일어난 신진대사의 저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진대사 저하를 해결을 해야 되고 이 신진대사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한 생채소와 생과일을 꼭 먹어줘야 됩니다. 당뇨에서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꼭 드셔야 될 과일 3가지가 있는데 베리류를 첫 번째로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블루베리를 추천하는데 GI 인덱스, 즉 당 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이 당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과일 안에 있는 당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낮게 치느냐 그리고 얼마나 천천히 치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당 지수가 낮은 과일부터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블루베리는 당 지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데 혈액 안에 있는 항산화 효소를 파괴하고 우리 혈관의 건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이 바로 딸기도 아주 좋아요. 딸기를 보면 우리가 그 안에 씨앗이 다다다닥 박혀 있잖아요. 그 씨앗에 엄청난 항산화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복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베리 엄청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리류들을 맨 처음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과일입니다. 신과일 중에서도 레몬입니다. 항산화 비타민도 들어있지만은 혈관 막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는 구연산 그리고 그 외의 유기산이 무려 9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거는 바로 사과입니다. 수많은 항산화 물질이나 항염제가 들어있지만은 케르세틴이라는 아주 독특한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로 껍질입니다. 사과를 먹을 때 껍질과 같이 먹게 된다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데 이 사과를 꾸준히 먹음으로 인해서 당뇨에서 개선이 되기 시작했다는 질을 실험한 여러 가지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실 때는 베리류를 먹는다, 신과일 위주로 먹는다, 과일을 드실 때 껍질과 같이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주 좋은데 주의해야 될 점은 사과나 배나 감이나 껍질이 얇은 것들은 같이 드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레몬이나 자몽이나 오렌지, 귤과 같은 것들은 껍질을 제거하고 드셔야 됩니다. 껍질에 좋은 성분도 있지만은 그 껍질에는 독소가 있어요.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껍질과 레몬의 가육을 같이 먹기 때문에 즙을 짜 먹어도 어느 정도 우리 몸에서는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는 것 뿐이지 계속 축적이 되게 된다면은 우리 인체에는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좋은 과일을 우리 인체에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그 안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유기산이 가장 많이 흡수가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과당이 있으면은 섬유질과 같이 먹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지금 과일을 먹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유기산을 먹기 위한 목적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식이섬유는 우리 식사 때 먹으면 됩니다. 채소로 충분히 섭취를 하면 되고요. 저희 센터에 오시면 녹즙과 과즙을 드시게 되는데 과일즙을 드시고 할 때 처음에는 당이 올라가요. 하지만 그 과일이 들어와서 혈관의 문제를 해결하고 췌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때 혈당이 점점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고 질병에서 낫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어서 췌장이 쫄아들고 세포가 다 죽었을 때 그 세포가 회복될 수 있는 조건과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과일을 꾸준히 먹어서 그 조건과 시간이 충족이 된다면은 세포들이 재생이 되고 인슐린이 만들어지면서 당이 정상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과일은 꼭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과일을 먹고 밥을 먹어요. 아니면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어요. 우리 위에 들어오면은 전부 다 썩기게 됩니다. 우리 위는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위에 있는 문도 딱 쪼우고 밑에 있는 유문도 딱 쪼아가지고 위에서 음식물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때 위에서 위산이 나와서 음식물들을 녹여서 연동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짜주면은 유문이 꽉 닫혀있기 때문에 압력이 발생해서 위로 음식물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러면 다시 짜주는 현상으로 이렇게 짜주기 때문에 음식물은 많이 섞여요.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유문이 열리고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될 때 필요한 조건은 얼마나 당분화가 됐느냐입니다. 과일은 과당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빨리 당분화가 돼요. 하지만 채소나 곡식은 아직까지 당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덜 소화된 채소나 곡식이 소장으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흡수하는 곳이지 소화하는 곳이 아니라서 소장에서부터 썩기 시작하고 변이 만들어지고 각종 독소가 나오게 됩니다. 사과 반쪽 정도 먹는다? 그러면은 한 30분 기다렸다가 식사하셔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과 하나를 다 먹는다? 그러면은 꼭 2시간에서 2시간 반의 터울을 두셔야 됩니다. 당뇨인들이 과일 섭취 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선 처음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다면은 많이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천천히 양을 늘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너무 놀라시지 않기 위해서 당지수 낮은 베리류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과일이라 그래도 다 똑같은 과일이 아닙니다. 수분이 다 날아간 건 과일을 먹게 된다면은 그 안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전부 다 날아가게 돼 있고요. 과당만 남습니다. 건 과일은 정제된 과당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 과일은 당뇨 환자들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들이 가장 꺼리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혈당이 올라가는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당뇨병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혈당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 유기산이 들어가 있는 생과일을 먹어줘야 되는데 자꾸만 혈당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뇨 환자들은 밥만 먹어도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 탄수화물을 잘못 조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양실조에 걸려서 질병이 악화되시는 환자분들도 병원에서 저는 많이 봤거든요. 어떠한 음식을 줄여서 내 눈에 보이는 그 결과에 급급하는 게 아니라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과일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혈관을 막는 원인들을 봐야 되는데 바로 활성산소이고요. 석회, 이물질, 점액질들입니다.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요소인 셀레니엄, 아연, 그리고 비타민 C, 유기산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원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과일을 먹어줘야지 당뇨는 해결이 되는데 혈당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드시지 못하면은 이제 원인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최고의 식습관은 내가 먹는 몇 끼 식사마다 생채소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과일의 섭취량 또한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식단에 생채소가 없다면은 내일부터라도 당장 샐러드를 한 접시를 딱 준비하셔서 생들기름을 쫙 뿌리시거나 생올리브유를 뿌리시고 어느 정도의 소금을 뿌린 다음에 잘 비벼서 드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좋은 식습관을 제가 오늘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저녁에 과일 식사를 하세요. 소화기에 부담이 덜해서 위와 간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소화기의 기능이 개선이 되고요. 인체의 간의 기능이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우리 몸에 쌓인 독소가 많잖아요. 그때 저녁을 과일로 충분히 드셔준다면 그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좋은 식생활 습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매 식사마다 샐러드 한 접시 그리고 저녁은 과일 식사하기,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를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당뇨를 생각하면은 혈당에 치중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당뇨에 가장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혈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는 혈당만 조절한다 그래서 합병증이 오지 않는 질병이 아니고 해결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서 해방되고 당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채소를 함유하고 있는 식단과 운동을 같이 하셨을 때 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